네, 안녕하세요. 신의원입니다. 지금쯤에 이렇게 중간 합격 전략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궁금해 하실 텐데, 하반기에 들어서 가지고서 우리가 하반기에 공부 전략, 합격 전략이라고 해야 됩니까? 7월달, 8월달, 그리고 9월, 10월, 그리고 11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7월달, 8월달에서는요, 우선적인 중요점, 중요 목록을 모두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를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영역별로 또는 이 영역별 세부 목록이 있겠죠, 그죠? 세부 영역을 나누어서 이 중에 우선적인 주요한 목록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영역별로 예를 들게 되면 오늘 역학 감염병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드렸으니까 역학감염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세부 목록에는 역학하고 감염병하고 어느 게 더 최근에 와서 중요도가 높죠? 역학은 이해 위주이고요, 그죠? 감염은 암기 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게 더 무게중심이 있을까? 암기는 기본이고요. 암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식 영역에서 가장 낮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회독을 많이 하게 되면 할 수 있지만,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분류하고 의미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9월달, 10월달 가서 하긴 더 어렵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선 적중 중요 목록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역학이다라고 한다면 역학의 개념에서 율과 비라는 거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표준화율, 율과 비 중에서 율 중에서 더 제일 중요한 거는 발생률, 유병률,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지나갔기 때문에 2차 발병률 이런 것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1, 2, 3 B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상대 위험비, 교차비잖아요. 상대 위험비가 더 중요해요? 교차비가 더 중요해? 상대 위험비는 뭐까지 기억해야 됩니까? 기여 위험률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3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을 기억하고 그리고 상대 위험비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암기해야 되는 것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무조건 암기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암기해야 되는 거 키워드 암기하시고 용어를 모르면 답을 못하니까 중요한 키워드들을 암기하는 거는 필수적인 거지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이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7, 8월 달 문제풀이에서 요건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판단하는 거, 분류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해석하는 거, 판단하는 거, 분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서 사례관리자를 판단한다든지, 변화촉진자를 판단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변화촉진자, 옹호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일까? 정신에 가게 되면 인지왜곡에서 어떤 인지왜곡인지, 치료적인 의사소통에 어떤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요즘에는 이 부분에 출제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답률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요약해서 답을 쓰는 확률은 많아지지만 상당히 이해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답을 쓰는 문제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7,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진짜 역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암기는 회독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7, 8월 달 문제풀이를 무리하게 하는 거 무리해요. 지금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문제풀이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해해야 되고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암기와 이해 중에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드립니까? A급, B급, C급으로 정리를 하지 않아요. 그죠? 문제풀이 할 때는 거의 C급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 A급, B급을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니까 C급이 중요하지 않다,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변별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별력. 자, 이렇게 요게 합격선인데 이 합격선이 여기에 그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이 간극이 좁다, 넓다? 굉장히 좁죠? 어떤 지역에서는 0.03으로 합격이 결정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0.1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합격선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합격자의 실력에서 내가 0.1이라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자, A타입 2교시의 문제를 4개의 기입형하고 8개의 서술형이 있어요. 그죠? 12개인가? 8개 서술형, 12모음까지 있으니까 8개 서술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는요, 용어만 쓰더라도 점수가 1점, 2점 이런 것들이 있고, 안 그래요? 서술을 하더라도 0.1, 0.5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자, 서술하는 문제는 4분의 4라고 했을 때 변별력이 없는 거 있죠. 다 틀리는 거. 예? 뭐 견갑골 통증이 왜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 보는 검사 방법에 대한 부작용을 물어본다.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4분의 1점을 받아도 변별력 뭐 너무 잘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체계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 이거는 방어선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걸 틀리게 되면 이거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걸 틀리게 되면 어때요? 이게 점수가 1점이 확 이건 변별력이 너무너무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변별력이 없는데 처음 보는 문제 있잖아요. 법령 이런 거.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법령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럼 법령이 출제가 되면 이거 어떻게 맞춰야 돼? 그래서 법령을 다 보시려고요? 의료법이 얼마나 많은데. 의료법이 그 몇 조가 되는 건 전부 다. 아니, 근데 법령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학교보건법을 완전히 해독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봐요. 1년 안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학교보건법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출제를 하여도 여러분들이 절반도 못 맞춰요. 그런데 그 의료법들에 관련된 법들을 지역의료법부터 산업근로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거든요. 저는 다 추려드릴 수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추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 하는 시간에 방어선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점수를 올릴 수 있고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을 만한 거.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개념은 아예 공부하지 말아라 개념이 아니라 변별력이 높은 거에 점수를 잘 받자. 이 전략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 관심은
여러분들의 합격이에요. 여러분들의 합격이지 여러분들의 지식 충전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까지 공부하세요. 이렇게 팍 펼쳐가지고 병렬식으로 여러분들 탁 던지면 저는 편하죠. 나는 뭐가 편할까? 봐, 내가 중고에서 나왔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드린 거에서 나오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불편할까, 편할까? 불편하지. 그렇지만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막 준다고 해서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버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합격을 하려면 뭐가 더 중요할까? 네, 이게 더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초시라도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이 저는 저랑 같이 강의 공부하신 분들이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변별력을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풀이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변별력이 높은 문제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하는 것들, 그런 이제 멘트들을 잘 가져가셔가지고 그걸 딱 다듬어서 그 안에 틀 안에 딱 넣어둬서 완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완전하게 하더라도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A급들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A급 놓쳐가지고서 나 합격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고. A급은 완전히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A급 몇 개나 나올까? 30% 나와요. 30%. 40점 만점이잖아요. 네? 30%. 그러면은 12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1교시에 12점은 만점을 일단 받아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B급은 얼마나 나올까? 60% 나와요. 60%. 안 그래요?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24점이죠. 이거 다 하면 36점이잖아요. C급 나와요. 4점 정도. 10%. 자, A급, B급만 하더라도 36점이에요. B급은 사실 이 전체를 다, 이거는 만점 받아야지 되는 거고요. A는 만점 받아야 돼. B는 36점 중에서 3분의 2 점수는 받으셔야 돼요. 24점은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12점, 24점 더하면 36점이죠. 자, 2교시에 36점, 3교시에 36점. 더해봐 몇 점이에요? 72점이야. 합격을 해야 안 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좀 못 미쳤어. 그래서 67점이면 기분 나빠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7, 8월 달에 이제 구분하는 거. 7, 8월 때 구분해서 우선적인 중요 목록을 암기할 거, 이해할 거, 암기할 거, 이해할 거 이거를 구분해 놓는 것이 중요해요. 완성도는 안 생겨. 일단 제가 말하는 걸 이해했어요. 그런 다음에 9, 10월 달에 가서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그죠? 모의고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모의고사만 돌려요. 7, 8월 달에도 모의고사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내가 어느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암기만 했다. 암기해야 되는 걸 놓쳤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정도로 제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출제를 해요. 9, 10월 달에는 이해 위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쉬운데 답은 어려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 암기와 이해를 구분해 놨던 것들을 이제 바구니 안에 넣어놓고 깔때기에 나오기가 이제 연습이 되니까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요. 그리고는 11월 달 가서는요, 이제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한 번을 다 보면서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A급, B급, C급 눈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때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자꾸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7, 8, 9, 10월 달에 덜 공부하신 거고요. 이렇게 넘겼는데 눈에 팍팍팍 들어오고 키워드가 뭐다라는 게 자꾸 눈에 들어오잖아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요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출이 되지 않아도 익숙해졌다. 이 정도는 익숙해. 요거는 중요하지. 아니지. 요 정도가 되면 합격선이라고 봐야지. 예. 그래서 11월 달에 21월 달에 종합 모의고사 보시면서 이제 점수가 한 주 한 주 자꾸 올라갈 수 있게끔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달에 치는 점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7, 8, 9, 10월 달에 모의고사 치는 거에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를 구분하시면 돼요? 아, 내가 암기 위주로 공부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해까지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선순위 목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구나. 이죠.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라고 하는 건 좀 더 깊이가 있는 걸 얘기해요. A급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이렇게 얕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근거나 또는 예시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공부했을 때 그 구분이 되셔야 돼요.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삼각형 모형이다라고 하면 너무 쉽잖아요. 생태학적 모형 하면 여러분은 뭐만 딱 기억해요? 병원체, 숙주, 환경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안 그래? 근데 숙주의 요인들 세 개를 예를 들어봐라 이러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숙주 요인의 지표를 한번 써봐라. 요인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요인의 지표를 쓰라 그러면은 뭘 써야 되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A급이라 그러면은요, 그 얕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지표까지 들어가서 설명까지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 정도는 암기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해하는 거에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7, 8월달 공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익숙하게만 해 놓으시면 공부한 메타인지만 되어도요, 나중에 9, 10월, 11월 달에 공부하기는 훨씬 더 수월해요. 제가 여기서 7, 8월 달에도 반복해 드리고 9, 10월 달에도 또 특강 정리를 해 드리거든요. 자료 드리면서 또 한 번 더 돌려 드릴 거니까 모의고사 하면서도 또 돌리고 11월 달에 한 번 더 돌아가요. 예. 그리고 가로로 세로로 돌아가요. 무슨 얘기냐? 11월 달에는 약물 위주로 정리를 한다든가 징후 위주로 사인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중재 위주로 정리를 해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이거 새로 읽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증후군 위주로 진단 위주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정리를 하고 세로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여기에서는 중요도 정리하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론에서 한 바퀴 돌죠. 문제풀이에서 한 바퀴 돌죠. 모의고사에서 또 한 바퀴 돌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새로 읽기 해서 또 한 바퀴 돌죠. 해서 몇 번을 돌아갈지 저랑 같이 7, 8월부터 시작하면 한 5회독은 될 테니까 5번의 회독 동안에 제 말을 그냥 잘 알아듣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엄청 많이 되실 거예요. 올해에 24년도 대비해서 어느 부분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까? 저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어떤 게 중요하다 보다 24년도에 무엇이 출제가 될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가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울 거예요. 공부하는 건 다 누구나 어렵고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어렵지만 30분만 더 하자. 그런 마인드로. 해봤자 먹고 자고 밖에 더 있어? 안 그래? 기분풀이밖에 더 하겠냐고. 그렇지만 조금씩만 더, 그 약간의 시간만 더 내더라도요, 이 시간들을 모은다고 생각해봐요. 며칠이 나올 거 아니야. 하루 해봤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12시간 돼요?
겨우 해봤자 집중하는 시간 8시간 정도 되지 않아요? 8시간 되면 토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1시간씩만 더 모아도요, 8일이면 벌써 8시간 하루가 나오는 거예요. 1시간만 더 더해도 하루가 나오는 거야. 그 1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아침에 20분, 점심에 20분, 저녁에 20분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자지 않으면 저는 앉아가지고서 시간을 자료 정리하고 하는데 써요. 자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다가 눈을 떴는데 3시 반이야. 그럼 일어나서 한 30분이라도 해요. 저 항상 그렇게 항상 그렇게 이렇게 축적을 시키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서 눈이 떠지면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서 뭘 해요. 뭘 하고 졸리잖아요? 그럼 자요. 그래도 그 30분이 모이게 되면 그런 짜투리 시간들을 모아도요, 시간이 꽤 돼요. 그러니까 뭐 넉넉고 보내는 시간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할 때, 요럴 때 30분은 뭘 할까? 나머지 시간은 뭘 할까? 계획대로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짜투리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아간다면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스터디 하는 거 권합니다. 스터디 좀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7월 달부터 모의고사 볼 때 첨삭, 간단한 첨삭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첨삭은 7, 8월 달에는 어떤 첨삭을 하느냐면, 너무 암기 위주다. 응? 이해까지 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네. 이거를 구분해 드리는 거. 저는 여기에 이제 구분하는 거, 이거 위주로 해서 첨삭을 해 드릴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을 자꾸 메타인지로 잡아 두셔야 9월 달, 10월 달 가서 좀 나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잘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네.